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AI 그리고 이제 로봇 정책이 증시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50%, 100% 관련주들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23일자로 로보티즈의 급등세가 나타나게 됐었죠. 해당 부분 이제 주목하시게 되면서 현재 지점에서 이제 덜 수혜를 받은 로봇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 세계 증시에 IT 모멘텀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IT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는 빅테크의 AI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빅테크의 그런 주가, 뭐 자율주행 기술들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없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메타, 구글 이런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이 IT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내내 트럼프 관세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라는 그런 이제 걱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최근에 한 1, 2주일 정도 동안에 중동 전쟁 리스크까지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특히나 이제 주말간에 미국이 이란을 이제 직접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급등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AI 그리고 로봇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IT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책 수혜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겠죠. 여기서 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생태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빼놓을 수가 없는 주요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이 세계 1위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게 됐었죠. 최근에 이제 해당 기업 매출 3배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상업화의 그런 이제 문턱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휴머노이드 사업화 원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로 배경훈 LGAI 연구원장 지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뭐 장관이라고 하던가 이런 후보들 지금 이제 지명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네이버 AI 그 국가에서 추진을 하는 그런 AI 사업에 네이버 출신의 그 기업인을 그 지명을 하게 되면서 네이버 급등 그리고 이제 관련된 기업들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됐었고, 지금 이제 이 LG AI 연구원장 지명을 하게 되면서 LG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게 됐었다. 지금 이제 배경훈 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박사과정 중에 영상인식이나 3D 영상을 개발을 한 AI 쪽에 이제 연구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에서 무인 로봇 같은 경우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와 로봇 쪽의 기술을 지금 이제 정확하게 또 이해를 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게 됐었고요. LG전자의 자회사 로보티즈가 이제 상한가를 갈 수가 있었겠다. 특히나 이제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급등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로봇 영상 찍어드리게 되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겠죠. 현재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을 납품을
납품을 하고 있겠고 LG전자와 휴머노이드 개발 협력 중인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다소 높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테슬라 쪽으로 직접 납품을 하고 있는 주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 부분 이제 AI 로봇 정책수의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빠르게 급등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라고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관세에다가 중동 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전 세계 증시의 IT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기업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글로벌 노이즈가 너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 발표를 미루고 있고요. 투자 같은 경우도 경색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대통령의 AI 로봇 정책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가득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AI나 로봇이다 라고 하는 거는 IT 모멘텀입니다. 근데 이 IT 모멘텀이다 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메인 모멘텀이죠. 근데 이 글로벌 메인 모멘텀이 정책 수혜보다는 글로벌 모멘텀으로서 커진 상황에서 나타나줘야 주가의 전성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도 덜 올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글로벌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다음으로 로봇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때 휴머노이드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게 됩니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공장에다가 휴머노이드 시험 도입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BMW라고 하던가 이런 이제 제조업 쪽에서 협력사 공장에다가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기 시작했다. 지금 국내 주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로 로봇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무대에서 이제 주요 역할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 로봇이라고 하는 게 단순 테마를 넘어서 거대한 산업으로 다가오는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시점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이 미국 애리조나에다가 1조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원이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을 해가지고 로봇 AI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보도로 나타나고 있었겠죠. 지금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 독보적인 1위 기업 TSMC를 포함을 해서 글로벌 AI 그리고 로봇 기술 기업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같은 경우도 그리고 프로젝트의 지분 협력 같은 경우도 논의를 하고 있겠고 지금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하고도 회동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1조 달러 투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세액공제라고 하던가 어떤 혜택들을 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논의를 하고 있겠고요. 지금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픈 AI, 오라클 같은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과 함께 5천억 달러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조 정도 투입을 하는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현재 미국에다가 AI와 로봇 쪽의 투자 금액이 천문학적으로 지금 진입이 되고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로봇 AI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휴머노이드를 투입을 할 거고 그래서 무인 공장을 구현을 할 계획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한테도 협업을 타진을 하고 있겠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기술력에다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력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이제 파트너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프트뱅크의 로봇 사업을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2017년 구글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는 이제 사람 형태의 이족 보행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제대로 된 휴머노이드가 사실은 뭐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2017년 당시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가 상업화가 진행이 되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화가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현대차,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에게 피인수가 됐죠. 최근에 적자폭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게 이제 소프트뱅크가 2021년에 지분 80%를 넘기게 됐었고, 나머지 지분 20% 같은 경우는 IPO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엑시트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양측의 이제 계약이었죠. 근데 지금 이번에 IPO가 연기가 됐어요.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래 지금 이제 먹거리의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몸값을 최대로 받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 IPO를 연기를 했다. 결국에 IPO라고 하는 거는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통해 가지고 상업화를 위한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을 위한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행위로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소프트뱅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다가 이 풋옵션 행사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냥 들고 갈 거냐 아니면 현대차 그룹에게 다 던질 거냐 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촉각이 되고 있겠고요. 지분을 넘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기술 유출 우려를 없앨 수가 있겠고요. 자체 로봇 공급망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분을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프로젝트, 소프트뱅크 아까 보셨었던 지금 이제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원의 AI 로봇 거대 프로젝트를 현대차 그룹,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오픈 AI, 여기에 TSMC까지 협력을 해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최근에 연간 적자 규모가 4에서 5천억대까지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수 전에는 1,000억대 정도였는데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나쁘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게, 결국에 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양산을 도입을 해가지고 흑자 전환이 되기 전까지, 이게 흑자 전환 라인이다라고 하면은 이때까지 굉장히 커다란 적자들을 버텨내야 돼요.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공급이 전부 다 수요자들에게 들어가게 되면서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되는 이 지점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적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업이 망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기보다는 혁신 산업이 흑자 전환으로서 사업이 커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겠고, 1, 2년 내 상용화 시기, 이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을 포함을 한 완성차 업계는 원가 절감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들이에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이 로봇 쪽에서 지금 적자가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 부분들 다 감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러면 흑자 전환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완성차 시장보다 더 거대해질 수가 있는 메인 먹거리가 될 테니까 이 부분에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가 보유를 하고 있는 지분 인수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이거 이제 풋옵션을 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다. 사실상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죠. 현대차 그룹의 주요 관계사가 이제 100% 지분을 보유를 하게 되니까 현재 현대차 인수 이후로 매출은 3배 이상 급증을 하게 됐었고, 지금부터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사업, 휴머노이드 사업화 쪽으로 집중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진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대차의 자동차 협력사, 그리고 뭐 자율주행 협력사,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협력사, 이런 기업들과 로봇 사업의 그런 접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해당 기업들이 이제 로봇 쪽으로 실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 현재 정의선 회장의 승계 시나리오에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성공이 필수적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이제 승계를 하기 위해서는 승계 최종점에 있는 현대 모비스, 이거를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전자를 승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편법 승계 논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법원을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렵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공법으로 승계를 추진을 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 보스다이내믹스의 지분을 20% 이상을 가지고 있겠죠. 이 지분을 통해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뭐 5에서 한 10% 정도는 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정몽구 명예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분 같은 경우도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 주주 뭐 60% 할증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같은 경우도 뭐 수십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업 가치가 최소 30조 정도는 평가를 받아야 이 기반으로서 정의선 회장의 승계 시나리오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 이거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쪽과 로봇, 자율주행 분야 협력이 확대가 되고 있겠죠. 현대차 그룹에서. 그러면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제너럴모터스와 토요타와 함께 미래차나 로봇 쪽의 협력을 접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가 없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휴머노이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수익성이라고 하던가 이런 게 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금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를 팔아먹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이러한 휴머노이드 투입부터 제너럴모터스나 토요타 쪽으로도 투입을 할 수가 있겠고, 다른 이제 기업들에게도 판매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제조업 재건 프로젝트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차그룹 운송 전문 기업에서 최근에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추진을 하고 있는 신사업의 생태계를 모두 다 현대글로비스에다가 집중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로봇을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부분까지 현대글로비스가 담당을 하게 되면서 유지 보수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현대차 그룹의 로봇을 통해 가지고 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에게 대규모 계약 공급까지 이어지고 있겠다. 향후 수년 내에 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까지 도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계약 공급 규모가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직접적으로 들고 있는 관계사이기도 하면서 정의선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보유를 하고 있는 지분 중에 가장 비싼 게 현대글로비스예요. 그래서 이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를 높여야 정의선 회장이 이제 승계를 받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주가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높여야 된다.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막 높이려고 한다고 이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신규 사업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몰아줄 수 있는 일감들을 현대글로비스에다가 몰아주고 있겠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슈어 소프트테크입니다. 소프트웨어 3자 검증 전문 기업입니다. 3자 검증 전문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의뢰를 하는 고객사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만들어 주게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있겠죠. 양측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도가 높은 제3자의 입장으로서 이 소프트웨어 검증을 전문적으로 영역을 맡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션 크리티컬 쪽에서 검증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 미션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한 번의 사고가 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뭐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오류가 나게 되면서 뭐 강남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다 뭐 그렇게 해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인명피해가 뭐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SMR이라고 하는 게 단 한 번만 폭파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 뭐 그런 공장이나 아니면 빌딩 이런 것들이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초토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미션 크리티컬 검증 기술력이 슈어소프트테크의 강점이다. 자율주행 로봇부터 협동 로봇, 무인 이동체 같은 이런 로봇 기술력들을 가상환경 내에서 작동을 검증을 하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됐어요. 지금 슈어소프트테크의 2대 주주가 현대차죠. 주요 주주로서 부각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이 또 현대건설 대주주지 않겠습니까? 현대건설과 함께 SMR 프로젝트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협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지 못하는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단타방을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제 최근 찍어드렸었던 우진엔텍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주 급등 나오게 되면서 30% 40% 일주일 2주일 만에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겠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단타로 접근하셔가지고 매일매일 아침에 단타 수익 벌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보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는 이 급등 타이밍 유튜브 메인 화면으로 가셔서 맨 위에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T로 시작하는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누르시면요. 지금 이제 이게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해 놓은 거거든요. 이거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부분 이제 놓치지 마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과 함께 댓글까지 여러분들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